예, 검수완박 결국 강경파 뜻대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걸 당론으로 할지 말지 결정을 하기로 했고 조금 전에 그 4시간 경론 끝에 당론으로 최종 채택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그런데 이 모두 발언, 공개된 모두 발언에선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고 저 또한 자고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 시작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위원장이 모두 발언해서 이걸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을까 걱정된다. 이런 내부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앞서 속보에 만나봤던 것처럼 4시간 경론 끝에 당론으로 채택이 됐어요. 검수완박이. 네. 뭐 정확히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당론에 채택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당론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을 강행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럴까? 라는 부분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는 의문을 가질 걸로 봐요. 결국 지난번 이제 공수처 설치 때와 저는 비슷한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지금 다수의 의석을 포함해서 무기로 해서 결국 이제 일방 통행을 하고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런 스케줄까지 지금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민변, 참여연대, 대한변협. 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의 핵심적이라고 하는 민변과 참여연대마저도 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민주당과 함께 동의하는 이 사회 제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민주당 지도부는 저런 걸 강행할까? 무엇이 두려워서?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70년 된 사법체계를 단 며칠 만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끼리만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 아마 국민들이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도 나가는데 172석의 이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는 이 부분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의결했다. 여러 우려 목소리 나왔고 박지원 위원장이 저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제가 알기로도 취재기자에게 전해드리기로도 하는 건 동의하는데 시점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는 문제였는데 결국 강경파의 얘기대로 시점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이제 권력을 분리하자 이제 이 취지에는 대부분이 동감을 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속도의 문제는 결국에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이기도 했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걸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보시면 뭐 검찰총장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한다든지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속도를 좀 더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좀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조금 전 제가 그 여의도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얘기는 표결을 한 건 아니고요.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다. 속보 한번 만나볼게요. 앞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6대 범죄와 관련된 속보 자막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거는 6대 범죄 수사권인데 이것마저도 배제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 의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4시간 경론 끝에 민주당이 당론을 모았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 당론 채택이 기정사실화 되기 전부터 5월 3일 그러니까 윤 당선인 취임식 일주일 전에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네. 4월 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그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예.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입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 극렬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또 다른 얘기를 들려오는 걸 보니까 만장일치 분위기였고 원래 언론을 통해서는 여러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이 우리의 뜻을 내비쳤는데 일단 이의 제기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새롭게 알려진 여의도에서 들려온 얘기들이에요. 시간을 볼게요. 그럼 오늘 4월 10일에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4월 말까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목표. 여기까지는 뭐 거칠 게 없을 보이는데 그러면 문 대통령 취임 거의 일주일 전에 문 대통령 퇴임 일주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목표하겠다. 이게 뭐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4월 말까지 하겠다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목표 저기에 고비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법사위에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는 틀림없이 뭐 여러 가지 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안건 조정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건 조정위를 뭐 어찌어찌해서 통과한다. 그럼 뭐 거기서도 물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거를 직권으로 상정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박병석 의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여야가 합의해오라 이럴 가능성도 좀 꽤 있다고 봅니다. 아하. 우리는 그런 고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정해서 뭐 만약에 상정했다면 통과해야 되겠죠. 172석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또 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런 데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과연 본회의에 4월 말까지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인가. 글쎄 오늘 뭐 조응천 의원이 올려놓은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보면 본인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 얘기는 오늘 인터뷰 보니까 이삿짐 어디로 옮길 때도 정하지도 않고 이사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더라고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다 그 사상하고서라도 과연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걸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안건조정위원회 직권상정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예. 그걸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본인은 내렸다고 하는데 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비가 많아요. 그 고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삐걱거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거나 아니면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예.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다 된다고 할지라도 저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바로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그거는 또 여전히 숙제로 남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과연 민주당이 오늘 당론 채택 이후에 시나리오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뭐 저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걸림돌들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얘기신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는데 이의 제기는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이런 앞서 제가 먼저 속보보다 전해드렸던 취재 기자에게 전해드렸던 저 내용 속보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민주당 내부 기류 중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황운하 의원의 이 얘기가 좀 논란이었잖아요. 이렇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면 경찰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럼 6대 범죄 수사는 그냥 증발한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하냐? 손은 누가 키우냐? 이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 논란거리들에도 민주당은 일단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로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오늘 당론이 채택이 됐겠죠. 그리고 황운하 저 의원 지금 발언은요.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인터뷰를 통해서 6대 범죄 수사가 증발하는 게 아니고 6대 범죄 수사를 무슨 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주고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마련하는 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 이제 일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정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하자면 법사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잇따를 차수 변경해서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 2건이거든요. 필리버스터에서 차수 변경해서 통과하는 법안들도 아니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아마 제 생각에도 국회의장께서도 이번에 이제 수사권, 기소권 어떤 이런 조정 관련된 것들은 뭐 찬성하는 쪽에 기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핵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넘어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80석을 국민들께서 주셨을 때 저희가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그걸 국민한테 드린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지 이 부분이 민생과 뭐 연결해서 민생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의 부분을 뭐라면 입법 재량권을 통해서 고치는 부분이고 예.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 자체를 그냥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권도 갖고 있으면 기소라는 검찰이 자기가 수사한 이 부분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공정하게 하려면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는 수사 역량을 가지고 하는 데를 만들어서 경찰과 수사청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수 대변인,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무슨 청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무슨 청? 중대범죄수사청이죠. 그런데 예. 제가 왜 그렇게 들었냐면 예. 6대 범죄 수사를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대략 뭐 그게 중수청이든 무슨 청이든 뭔가 그거를 제대로 마련도 안 해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 경찰청이 되겠죠. 경찰한테 넘어가니까요. 수사가요. 수사권 전용을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 역량이 경찰에 넘어가면 너무 과도하게 경찰 권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또 분산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청을 만드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가칭으로 해놓고 나서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무슨 청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수사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증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검찰이라는 정부 조직에서 다른 정부 수사기관으로 가서 그 수사권은 존재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이 수사권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프레임 전쟁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봐왔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만들어서 지금 1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기소한 거 있습니까? 그런 점들을 본다면 자, 지금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번에 당장 여하튼 간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놓고 보자. 뭐 다음에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지 뭐 그거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하자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 당장 검찰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빼앗은 이후로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진짜 본인 표현대로 증발해버려요. 그 다음에 중수청을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었다 치자고요. 한번 만들고 나면 그게 공수처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 뭐 검사들이고 누구고 이렇게 새로 뽑아서 수사관 뽑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서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공수처가 지난 1년여간 그 벌여왔던 것처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수청을 설령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동안에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에 관한 가장 능력 있는 기관인 검찰에서 빼앗겠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서 대변인. 그러니까 박지원 대변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초지기에 국민들 비춰지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수사 혹은 이재명 전 지사 관련된 수사들 막으려고 검수완박하는 거 아니냐.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제가? 예, 오늘 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정부를 막으려고 했다. 마치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요. 예. 근데 이번 의총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죠. 그래서 만장일치인데 100% 만장일치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만장일치가 됐기 때문에 만장일치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우려들도 있다. 이거를 감안하고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라는 안건이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저 지금 이재명 문재인 정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이나 뭐 검찰 쪽에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그냥 프레임입니다. 조그마한 사안들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정수사권은 하는 게 아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선동 의원이 공정수사권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할 때 본인 자체도 법안 발의를 하면서 공정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수사권 분리하자라고 법안에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건데 이제 와서 또 달라지는 것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